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대통령. 나는 관현악단이 있는 음악회를 가게 되면 문득 지휘자를 유심히 보게 된다. 관현악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현악단을 움직이는 지휘자가 더 중요함을 느낀다. 어떤 지휘자는 부드러운 모션과 크지 않는 동작으로 지휘를 하고 어떤 지휘자는 강한 모션과 커다란 동작으로 지휘를 한다. 물론 지휘자의 성격에 따라 지휘하는 모양새도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훌륭한 지휘자는 관현악단 단원 하나하나에 눈짓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득 지휘자를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지휘자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많은 국민들을 다 챙길 수는 없어 보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짓을 보내는 지휘자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관현악단의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집중하듯이 국민들 또한 대통령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관현악단의 연주가 훌륭했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 수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매우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관현악단의 단원들처럼 지휘자인 대통령을 믿고 따라 볼 일이다. 때와 시기는 엊그제 벚꽃이 주목받았던 그 밑으로 철쭉과 연산홍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간혹 자신의 때를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가장 힘든 때가 있었고 가장 바쁜 때도 있었고 가장 슬펐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문득 아주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엔 광주 항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라를 염려하는 젊은이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을 때였다. 나도 역시 평소에
그때 참혹한 광주의 실상들을 찍은 사진들을 교회에서 보아온 터라 순간에 감정에 이끌려 가방도 내던지고 스크럽을 짜는데 동참하면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1학년 담당 선생님인 철학과 교수님이 나를 불러 세워놓고 저기 도서관의 불빛들은 보아라. 지금이 공부할 때지 대모나 할 때냐? 라고 하시면서 약간의 비웃음을 띤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젊은이들이 한 행동은 결코 무모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나라를 심히 걱정하며 무작정 행동으로 옮겼겠는가. 부디 그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갑자기 곁길로 갔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무관심해져 갈 때도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살아있을 때가 있으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며 살아가야만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란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상생이다. 벚꽃나무 아래 화사한 철쭉이 자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간다면 때에 따라 기쁜 일도 생길 것이고 마음이 불편한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이표가 없듯이 앞으로만 나아가기에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 상생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이 이름이 맞는 걸까? 언제부터 저 예쁘고 수수한 꽃을 진달래라고 했을까? 너는 삶의 질곡을 아는 듯 가파른 빗달길에 소롯이 피어 있구나. 막 시집온 새색시처럼 아직도 수줍게 홍조를 띠고 있네. 해마다 3, 4월 변덕스런 날씨에도 의연한 자태로 서 있는 너는 지조가 있는 꽃이구나. 어느 노옹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고 싶어 했던 은은하고 정감이 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너. 너의 아름다움도 인생처럼 잠시이지만 순간을 영원으로 간직하고 싶어지는구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대통령. 나는 관현악단이 있는 음악회를 가게 되면 문득 지휘자를 유심히 보게 된다. 관현악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현악단을 움직이는 지휘자가 더 중요함을 느낀다. 어떤 지휘자는 부드러운 모션과 크지 않는 동작으로 지휘를 하고 어떤 지휘자는 강한 모션과 커다란 동작으로 지휘를 한다. 물론 지휘자의 성격에 따라 지휘하는 모양새도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다. 훌륭한 지휘자는 관현악단 단원 하나하나에 눈짓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득 지휘자를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지휘자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많은 국민들을 다 챙길 수는 없어 보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짓을 보내는 지휘자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관현악단의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집중하듯이 국민들 또한 대통령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관현악단의 연주가 훌륭했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 수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매우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관현악단의 단원들처럼 지휘자인 대통령을 믿고 따라 볼 일이다. 때와 시기는 엊그제 벚꽃이 주목받았던 그 밑으로 철쭉과 연산홍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간혹 자신의 때를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가장 힘든 때도 있었고 가장 바쁜 때도 있었고 가장 슬펐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문득 아주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엔 광주 항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라를 염려하는 젊은이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을 때였다. 나도 역시 평소에 그때의 참혹한 광주의 실상들을 찍은 사진들을 교회에서 보아온 터라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가방도 내던지고 그 무리에 들어가 스크럽을 짜면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1학년 담당 선생님인 철학과 교수님이 나를 불러 세워놓고 저기 도서관의 불빛들을 봐라. 지금이 공부할 때지 데모나 할 때냐? 라고 하시면서 약간의 비웃음을 띤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젊은이들이 한 행동들은 결코 무모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나라를 심히 걱정하며 무작정 행동으로 옮겼겠는가. 부디 그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갑자기 곁길로 갔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무관심해져 갈 때도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살아있을 때가 있으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지.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며 살아가야만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란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상생이다. 벚꽃나무 아래 화사한 철쭉이 자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간다면 때에 따라 기쁜 일도 생길 것이고 마음이 불편한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이표가 없듯이 앞으로만 나아가기에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 상생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이 이름이 맞는 걸까? 언제부터 저 예쁘고 수수한 꽃을 진달래라고 했을까? 너는 삶의 질곡을 아는 듯 가파른 빛달길에 소롯이 피어 있구나. 막 시집온 새색시처럼 아직도 수줍게 홍조를 띠고 있네. 해마다 3, 4월 변덕스런 날씨에도 의연한 자태로 서 있는 너는 지조가 있는 꽃이구나. 어느 노홍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고 싶어 했던 은은하고 정감이 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너. 너의 아름다움도 인생처럼 잠시이지만 순간을 영원으로 간직하고 싶어지는구나.